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자, 공사복수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 판단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등수학부터는 항상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야, x 양수고 y 양수야 이런 표현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대신 그 녀석과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줘요. 그럼 우리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와, 이 수학적 표현은 x가 양수고 y가 양수니까 알아서 문제 풀라는 얘기야 라고 재해석해놔야겠죠? 바로 그럼 부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요. 푸는데 문제 속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x, y가 0보다 클 때 샬라샬라샬라 다음 문제 풀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x,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고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구나. 즉 x, y는 서로 같은 부호구나 라는 얘기만 판단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x, y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고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다. 즉 x, y는 서로 어떤 부호다? 같은 부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적어 놓습니다. 필기해 두세요. x, y는 서로 x, y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수학적으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x가 양수면 y도 양수일 거고 혹은 x가 음수면 y도 음수일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요. 자, 그리고 굳이 요게 조금만 더 갈까? 굳이 얘를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경제수학으로 넘어가면서 빠졌어요. 하지만 요 정도는 기초니까 쉬우니까 보도록 하자. 여기에 x축과 y축이 있을 때 x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부등호를 영역으로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영역은 이와 같습니다. xy 모두 양수인 1, 4분면 xy 모두 음수인 3, 4분면 바로 요 그림이 저기에 보이는 저 부등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자. xy가 0보다 작대요. 이 경우엔 x가 플러스면 y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 xy는 서로 다른 부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xy는 서로 다른 부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가 0보다 크면 y는 0보다 작고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보다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몇 사분면 그림이 나올까? 2, 4분면과 4, 4분면의 빗금을 쳐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이요. 요번에는요. 여기 곱셈이었는데 요번엔 나눗셈을 기준으로 나와있네요. 내용은 똑같아요. x가 플러스면 y는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마이너스. 즉 xy는 서로 같은 부호. 그래서 여러분은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귀찮아서 1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뺏기시면 되는데 너희는 써야 돼. 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쓰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죠? 네 번째 줄은 몇 번과 똑같겠어? 2번과 똑같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무식하게 한번 쓰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우면 안 되는 거였어? 지웠냐? 지워도 돼요? 다 썼어요? 네. 거기다 1번과 똑같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뒤에도 1번 줄하고 똑같이 다 써놓으세요. 2번 줄과 똑같이 4번에 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으셨죠? 그러면 우리 맨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0이 아닐 때 라는 요 녀석의 의미는 뭐야?
A, B 곱한 게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얘는 A도 절대로 0이 아니고 B도 절대로 0이 아니다 라는 말을 줄여서 A, B는 0이 아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야, 루트 AB가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루트 B일 때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니? 라는 이런 구조의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배웠던 학생들은 예를 보면 충격을 받지. 이게 말이 돼? 분명 중학교 때 내가 수학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도대체 이 마이너스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라는 이제 의심의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정리하면서 붙어있던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단 A는 무조건 양수고 B는 무조건 양수야. 둘 다 양수일 때만 이렇게 루트 하나가 루트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 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와, 그러면 마이너스가 갑자기 톡 튀어나왔다는 건 확실히 둘 다 양수는 아닌 상태구나. 그치? A가 양수, B가 양수인 상태는 아니지. 그러면 둘 다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음수거나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요. 갑자기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도 음수, B도 음수인 경우에만 마이너스가 톡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루트 AB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식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나와있지. 사실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에요. 단지 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줬더니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건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면 얘는 뭐가 있어 라고 우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식이 나올 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음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유일하게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경우에만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만 봐도 와, A도 음수고 B도 음수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 보도록 하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선 마이너스가 없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왔네. 루트 하나를 루트 두 덩이로 나누는데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왔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분수의 경우에는요. 분모만 음수인 경우예요. 분모만 음수인 경우에 저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즉 A는 음수고 B는 양수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얘도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상식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갑자기 톡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톡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도 A, B가 둘 다 양수는 아닐 거야. 그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트 속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루트 밖으로 탈출하지 않고 있는 애는 누구야? B지. 루트 속에 있는 애만 양수예요. 되겠습니까? 보통 루트 속에는 음수 써놓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루트 속만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B가 양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A는 음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루트 속에 꿋꿋이 살아남아 있는 애는 누구? B예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루트 속만 양수, 즉 B만 양수입니다. 즉 A는 음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요. 이런 구조의 식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와, 없어야 될 마이너스가 뜬금없이 생겼네 라고 하면 이 상황에 맞춰서 둘 다 음수인지 분모만 음수인지 루트 속만 양수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부호를 확정 지은 후에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비워놨어요. 봤더니 밑에 있는 식이랑 중간에 비어있는 식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차이는 뭘까? 5, 6, 7, 8번과 아래에 있는 녀석의 차이는 뭘까? 네. 예. 5, 6, 7, 8에는요. A, B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없어요. 즉 A하고 B는 0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5, 6, 7, 8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얘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얘 뭐야? 둘 다 음수죠. 그러므로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경우만 있나? 만약에 A가 0이라면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지. 0은 0. 혹은 B가 0이어도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얘는 더 많은 경우를 나타내요. 그럼 이렇게 경우가 많아진다는 건 문제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A, B가 0이 아닌 아래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가끔 상급 문제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보도록 하자. 얘는 아까 우리 뭐라고 배웠어? 분모만 음수라고 배웠죠. 즉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 있나? 아니지. B가 뭐? 양수인데 A는 절대로 죄송해요. B가 0인데 A는 절대로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모는 절대로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도록 하자. 아까 뭐라고 배웠어? 루트 속만 양수. 그러므로 B만 양수 되겠죠? 즉 A는 음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나? 어떤 경우도 있어? A가 0인 경우 혹은 B가 0인 경우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뭐만 양수라고 가르쳤어요? 루트 속만 양수. 그러므로 B는 0보다 큰데 A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혹은요, B, 분자가 0인데 분모는 0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맞나요? 예. 그래서 특히요, 요 경우, 바로 요 경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분수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학적 표현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푼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국소수 마쳤어요. 즉, 축하드려요. 다음 주에도 4단원이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숙제 내실 분 주세요. 늦게 오신 분들. 예, 다 못 내신 분은 내일까지 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너네 별표 칠 때 별표에 별표 칠 때 그냥 별표 쳤다고 선생님 안 풀어줘요. 답지를 한번 최소한 그 문제집에 뺏긴 사람에 한해서만 풀어줍니다. 왜냐면 가끔 어떤 학생들은 문제가 길면 문제도 읽지 않고요. 그냥 다 풀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 3급이야? 몰라 이러면서 별표를 수십 개를 날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풀면서 고민해서 몰라서 푼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풀기 싫어가지고 별표를 날리시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별표에 쪄들어서 어제 밤 새벽 1시까지 별표 문제를 하루 종일 계속 한 2, 3일 푼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것만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네, 별표는 항상 답지 한번 뺏긴 후에 별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차 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부터 가르칠 거다? 1차 방정식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 밑에 선생님이 막 문제를 이렇게 해놨다? 밑에 이런 문제 보이네요. 약간 더 확대해 볼까?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 딱 보여. 너희들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해줘야 돼, 우선? 전개해줘? 알았어. 전개해줄게, 선생님이.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돼? 개수의 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문자 있네? 저거 어떻게 풀지? 이런 학생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1차 방정식의 해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고 최고차가 1차인 이런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여기에 정리할 거예요. 자,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엑산의 상상은 예, 뒤에서 대답이 나오네요. 시작!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게 기본이에요. 액상은 액상끼리 받아 적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후에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저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거 또 배워요? 되게 쉬운데. 예, 되게 어려워요? 또 배웁니다. 자, 그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차 방정식의 차이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는요, 저기에 보면 AX는 B라고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자 대신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고등수학에서는 예, 숫자 대신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x의 값 구하면 시작! 3분의 2라고 풀었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푸냐? 되게 어려워요. 그냥 통다지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풀어봐. 어떻게 되겠어? x는 a분의 b라고 적어줍니다. 자, 쓰는 순서까지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그냥 얘를 풀었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쓰려면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라고 써줘요.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를 따졌으니까 이제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자리에 요 맨 위에 주어진 식에다 A자리에 0을 대입해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B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이 식을 선생님이 거꾸로 읽을 거다. 계산해서 거꾸로 읽을 거예요. 계산해서 거꾸로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어? B는 0이라고 읽지. 바로 그 B는 0을 요 밑에다 적어주는 겁니다. 자, 됐으니까 예.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0 곱하기 X는 B인데 B가 0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려고 해. x자리에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니? 네. 예. 2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니? 예. 3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니? 예. 와, x가 무지 많네.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네. 즉 x는 모든 실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이때 x는 모든 실수를요 줄여서 x는 부정이라고 고등수학에서는 불러요. 부정의 뜻이 뭐냐면 아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할 수 없을 만큼 답이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선생님 포인트를 하나 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0분의 0꼴, 0분의 x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수학으로 확장이 돼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마치 x를 구하는 것처럼 x는 0분의 0꼴로 해석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나중에 길게 보고 푼다면, 즉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0분의 0꼴이 답으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이 꼴을 보면서 답을 뭐라고 낸다? x는 부정이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0분의 0꼴 나오면 항상 답이 뭐라고? 부정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얘는 서술형 평가에서 다른 수학 선생님들한테 보이면 안 돼요. 왜? 선생님과 우리끼리의 약속이고 우리끼리의 편법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녀석이지만 분모 자리에 0이 나오는 이런 꼴을 보통 서술형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서술형 평가에서는 쏙 빼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보자. 얘를 부정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아니다라는 부정이야? B는 0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오겠죠. 즉 x를 풀면 x는 0분의 b가 나올 거예요. 자, 이처럼 0분의 0 아닌 꼴이 나올 때 봐요.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b가 나왔어. 어떤 숫자를 0에 곱해줘야지 숫자 b가 될 수 있어? 0 곱하기 b는 b 돼요?
아니야, 얘 0이야. b는 절대 0이 아닌 상태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얘를 만족하는 해는 없어요. 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줄여서 x는 불능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학교 수학과 고등 수학의 차이예요. 중학교 수학에선 3x는 2 나오면 x는 3분의 2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요. 고등 수학에서는 ax는 b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쫙 푼 다음에 답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아, a가 0이 아닐 때는 답이 a분의 b가 나오고 a가 0이고 b가 0일 때는 x는 부정의답으로 나오고 a는 0인데 b가 0이 아닐 때는 x는 불능으로 답이 나오는구나. 와, 답이 3개나 되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고등 수학에서의 1차 방정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 얘일 땐 얘가 답이고 얘면서 얘면 얘가 답이고 얘면서 얘가 아니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밑에 좀 개념 정리하도록 하자. 자, 요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분모는 0이 될 수 없지만 빠른 적용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끼리 약속하자예요. 자, 앞으로 x는 0분의 0꼴로 답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한다? x는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x는 0분의 0 아닌 꼴이 나왔어요. 그럼 x는 뭐라고 생각한다? 불능이다. 즉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잠시만요. 좀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타깝지만요. 1차 방정식은요. 예, 옆쪽으로 종이 쭉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옆쪽으로 예, 종이 보내주세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요구할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식 있지? 안타깝지만 얘 하나는요. 통다지로 암기가 되셔야 돼요. 아니요. 그냥 뒷면에 이면지 쓰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요. 요 녀석요. 2번 쓰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돼요. 얘를 못 외우면 1차 방정식을 고등수학에서는 하나도 풀 수 없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암기하십시오. 여러분 교재도 있으니까 선생님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교재 있으니까. 네. 쓰는 순서까지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지? 봐. 앞에서부터 쓰면 자꾸 잊어버려요. 얘를 쓰고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알겠지? 쓰는 순서, 얘 보고 얘 쓰고 얘 쓰고. 알겠어? 쓰는 순서까지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암기해야지 1차 방정식도 풀 수 있고 1차 부등식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 다 쓰신 분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외워서 다시 한번 써봅니다. 테스트. 이거 네. 이거 아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요? 1, 2. 이게 분류한 거예요. 예. 이제 1, 2 썼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2개라고 분류한 거예요. 다 쓴 사람은 반 접어서 예, 외운 것을 테스트하고 다 외웠으면 이제 이거 분모는 0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적용을 위해서 이거 안 써도 되죠? 그냥 x는 부정, x는 불능까지 쓰면 돼요. 자, 1분 뒤에 마무리할 거예요. 외우는 사람, 테스트 보는 사람 모두 1분 내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펼쳐서 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뒤에 마무리합니다. 예, 암기 정리합니다. 예. 다 외우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그거 혹시 좀 부실하게 외운 사람은 집에 가서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터 개념을 알았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를 보고 딱 판단해야지. 와! 이 x에 관한 무슨 문제다?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예요. x항끼리 가려면 우선 이렇게 전개를 한 후에 x항끼리 묶어줘야겠다. x항끼리 묶어서 a-1 x 그리고 마이너스 2 넘어가서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드디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진행할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풀 거야? x는 a-1분의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이렇게 쓰려면 뭐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예요. 즉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예요. 그럼 이제 a가 1이 아닌 경우를 따졌으니까 어떤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 a가 1인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0 곱하기 x는 3이라는 식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딴 선생님들한테 보이지 않는 비밀! x 구했더니 뭐 나와요? 0분의 3이 나와요. 우리 이런 거 답 뭐라고 부릅니까? x는 불능이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풀이 끝. 그래서 사실은 AX는 B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얘네들이 훨씬 심플한 겁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보고 이거 무슨 문제구나. 무슨 문제구나.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구나. 1차 방정식의 해법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우습죠? 나중에 막 로그 나오고 이럴 때 1차 방정식 나와봐. 다 풀어놓고선 1차 방정식 풀려면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야. 왜? 너희들이 가장 당연하고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엔 가장 발목을 잡을 거거든.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부터 단단히 잡으십시오. 그게 아주 어려운 개념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1차 방정식인지조차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 강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좋았어. a-b x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뭐라고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예, 나 이제 얘를 푸는데 얘를 a-b, a 플러스 b라고 써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따라줘야 된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즉 A는 B가 아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A가 B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위식 그냥 놓으면 되겠다. 요건 한번 갈게요.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 X는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약분되기 전 상태의 식에 A는 B 대입했더니 얘 몇 나옵니까? 0분의 0꼴 나오죠. 요게 대입하면. 맞아? 그러므로 X는 뭐 나오겠어요? 부정. 부정. 네. 부정 나옵니다. 요렇게 답 내시는 거예요. 쉽지? 자. 어때요? 지금 여기에 푸는 풀이가 이해가 되시죠? 예.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있는 문제도 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거 무슨 문제인데? 무슨 문제야? 1차, x에 관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법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좋았어. x항은 x항끼리니까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x, x 타모라 붙였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a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얘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지. 나 뭐